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캐터필러의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 자료와 CFO 인터뷰입니다. 네, 이 자료들을 통해서 캐터필러의 최근 성과, 그리고 또 미래 전망까지 핵심만 좀 뽑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캐터필러가 전반적으로 보면 견조한 분기를 보냈다고는 하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좀 흥미로운 점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매출은 약간 줄었잖아요. 그런데 조정 영업이익이나 마진 같은 건 오히려 예상보다 좋았다는 점,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수주 잔고, 이게 기록적으로 늘었다는 게 눈에 띄죠. 1분기 매출이 14억 달러, 전년 대비로는 10% 감소했네요. 이게 주로 딜러 재고 변동 때문이라고 나오는데, 그리고 가격도 좀 불리했다고요? 네, 딜러 재고 영향이 컸어요. 근데 사용자 대상 판매, 그러니까 실제 최종 고객 판매는 예상보다 강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특히 건설 산업하고 자원 산업, 이쪽 사용자 판매가 예상보다 좋았고요. 그리고 에너지 및 운송 부문, 여긴 데이터 센터 수요 덕분에 사용자 판매가 무려 58%나 늘었어요. 와, 58%요? 대단하네요. 그럼 사업 부문들로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건설 산업 매출은 19%나 줄었는데, 네, 건설은 확실히 딜러 재고 영향이 제일 컸고요. 가격 요인도 있었죠. 특히 북미 쪽 매출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24%나 줄었으니까요. 아, 북미가 24%나요? 네, 근데 재밌는 건 북미에서도 사용자 대상 판매는 오히려 3% 증가했어요. 주거용 건설 수요가 좋아서 예상을 웃돈 거죠. 그리고 중동이나 아프리카 이쪽 수요도 예상보다는 괜찮았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매출 숫자 뒤에는 나름 탄탄한 수요가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딜러 재고 영향이 컸던 건설 부문은 그렇고 자원 산업은 좀 어땠나요? 여기도 비슷한 흐름이었을까요? 자원산업도 매출이 한 10% 줄었는데요. 여기는 주로 판별량 자체가 좀 감소한 영향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예상보다는 양호한 수준이었고요. 중요한 건 광산용 대형 트럭 수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여전히 강하다는 거. 그리고 고객사들 설비 가동률도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수주 잔고도 계속 늘고 있고요. 아, 핵심 수요 기반은 여전히 단단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핵심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럼 건설하고 자원이 약간 주춤한 사이에 에너지 및 운송 부문. 여기는 완전 다른 세상이었네요. 매출 감소는 2%에 그쳤는데 이익은 오히려 1% 늘었다고요? 네, 이 부문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전 분야 사용자 대상 판매가 무려 58%나 급증했고요. 태양광 터빈 관련 수요도 아주 강력했습니다. 아, 발전이랑 태양광. 네, 이게 석유 및 가스 분야, 특히 유정 서비스 쪽 부진을 상쇄하고도 남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록적인 수주 잔고 증가 있잖아요. 그걸 주도한 게 바로 이 에너지 및 운송 부문이에요. 그렇군요. 네,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부진을 메우는 걸 넘어서 어쩌면 캐터필러의 미래 성장 동력 구조 자체를 바꾸는 신호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회사의 장기적인 안정성에는 분명 긍정적인 요인이죠. 와, 정말 데이터 센터 열풍이 캐터필러 실적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는군요. 자, 그럼 이런 여러 신호들 속에서 미래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단 2분기 전망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2분기 매출은 작년 2분기랑 비슷할 걸로 보고 있어요. 에너지 및 운송 부문이 계속 성장하고 이게 건설이나 자원산업 감소분을 상쇄할 거다, 이런 계산이죠. 다만 가격 실현, 그러니까 제품 가격을 얼마나 제대로 받느냐 하는 부분은 계속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왔죠. 바로 관세 문제. 이게 전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요?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원래 관세가 없었다면 올해 전체 매출이 작년과 비슷했을 거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발표된 관세랑 여러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매출이 약간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아, 관세 영향이 꽤 큰가 보네요. 네, 당장 2분기에만 해도요. 관세 때문에 드는 비용 부담이 초기 완화 노력을 좀 한다고 해도 한 2억 5천만 달러에서 3억 5천만 달러 정도 될 거라고 추정하더라고요. 와, 2억 5천만 달러에서 3억 5천만 달러요? 분기에? 네, 2분기예요. 상당한 규모죠. 이야, 그 정도 비용이면 정말 상당한데요? 그럼 캐터필러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단기적인 조치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비용 절감하고 재고 관리 좀 더 타이트하게 하고 일부 공급선 조정 같은 걸로 대응하고 있다고 해요.
이를 대면 불필요한 지출 줄이고 일부 제품 입고 속도로 좀 늦춘다던가 하는 식이죠. 그렇군요. 하지만 뭐 근본적인 공급망 재편 같은 장기적인 조치는 아무래도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지 좀 더 명확해져야 가능하겠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투자도 필요한 결정이니까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익성 목표는 유지한다고 하니까 그건 좀 놀랍네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회사는 관세 영향이나 뭐 잠재적인 경기 둔화 시나리오에서도 조정 영업이익률 목표 범위, 그리고 50억에서 100억 달러 사이의 잉여 현금 흐름 목표 범위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어요. 그 배경에는 일단 다각화된 최종 시장 포트폴리오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 강조했던 그 기록적인 수주 잔고, 이게 있는 거죠. 아, 결국은 그 수주 잔고군요. 네, 특히 대형 엔진이나 태양광 터빈 이쪽 수주 잔고가 아주 강력해서 하반기 실적을 좀 든든하게 받쳐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수주 잔고가 일종의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셈이죠. 네, 오늘 캐터필러 잔료 분석을 통해서 매출 감소라는 어떤 도전적인 상황 속에서도 수익성은 잘 지켜냈고 특히 에너지 및 운송 부문의 약진 그리고 기록적인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앞으로 이 관세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 어떨지가 캐터필러 실적에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캐터필러가 보여준 이 강력한 수주 잔고, 특히 데이터 센터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이것과 동시에 지금 직면한 관세나 거시경제적 불확실성 사이의 어떤 긴장감, 이게 앞으로 다른 글로벌 산업 기업들의 전략이나 실적에는 또 어떤 시사점을 던져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